자, 계속해서 문제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펌프의 출구와 입구에서 높이 차이와 속도 차이는 매우 작고 압력 차이는 델타 P일 때 비중량 감마인 액체를 최적 유량 Q로 송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자, 여기서 이제 펌프의 그 동력을 물어본 겁니다. 이제 공식을 조금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지금 출구와 입구에서의 높이 차이와 그리고 속도 차이는 매우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전수도 H는, 잘 보세요. 감마분의 델타 P, 그 다음에 2G분의 V제곱 플러스 Z. 자, 전수도는 압력수도 더하기 속도수도 더하기 위치수도인데, 여기에서 높이 차이와 속도 차이가 매우 작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속도 수도와 위치 수도를 이제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향정 H는 바로 감마분의 델타 P. 이제 이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동력을 구할 때. 자, 그리고 보세요. 자,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자, 우리가 펌프의 동력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수동력, 그리고 축동력, 전동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 동력을 말하는 것이 어떤 동력이냐? 최소 동력은 바로 이론적인 동력인 바로 수동력을 말하는 거죠. 수동력. 그래서 항상 최소 동력을 물어봤을 때는 수동력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동력. 자, 수동력 P는 감마 Q H죠? 이게 수동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은 그 효율, 펌프의 효율과 그리고 전달 계수가 없는 그 동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마 QH가 됩니다. 그럼 이 수동력식에서 좀 전에 구했던 그 전향정 H 대신에 감마분의 델타 P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마 Q 곱하기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감마분의 델타 P를 넣는 거죠. 전수도, 전양정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감마와 감마가 지워지겠죠? 약분되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다? Q 곱하기 델타 P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바로 최소 동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22번. 검사 표면에 있는 지름 2cm의 구멍을 통하여 물이 3m/s로 분출될 때 구멍을 통한 운동량 유출률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지금 운동량 유출률을 물어봤죠? 근데 지금 단위가 뭐예요? 뉴턴. 그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단위예요? 뉴턴은 바로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에. 그래서 운동량 유출률은 결국 힘을 구하는 겁니다. 힘 F는 바로 뭐예요? 감마 Q H. 그죠? 감마 Q V죠? 여기서 유출했으니까 감마 Q V. 자, 그럼 여기서 감마 Q V 여기서 지금 지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뭐냐? 지름과 속도를 이용해서 자, 유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유량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에는, 자, 보세요. 유량을 직접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했어요. 교재에 있는 해설은. 자,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맞나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럼 여기 유량에다가 요 AV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시켜주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 감마 A 그 다음 V 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굳이 유량의 값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힘의 단위가 지금 뉴턴으로 물어봤어요. 뉴턴이니까 지금 여기는 물입니다. 지금 물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의 비중량. 문제 안 나왔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물의 비중량이에요. 자, 곱하기 단면적. 지금 지름이 2cm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분출된 거죠. 맞나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름 2cm 그러면 0.
0.02m인 거죠. 이거의 제곱. 3분의 파이 r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그죠? 그러다 곱하기 유속이 3m/s입니다. 그러면 3m/s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감마 a v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을. 그러면 자 힘이 얼마냐? 운동량 유출률이 대략적으로 2.83 정도가 나옵니다. 2.83 단위는 뉴턴.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자, 계기압력이 730 수은주이고 대기압이 101.3kPa일 때 절대압력은 약 몇 kPa인가? 단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수은의 비중은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단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절대압력을 물어보았죠. 절대압력. 자, 절대압력이 나와 있고 계기압력, 대기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절대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대기압력 플러스 계기압이죠. 계기압. 이거 암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다.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단위가 절대압력은 지금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대기압력도 지금 킬로파스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계기압력은 지금 뭘로 나왔어요? 수은주로 나와 있죠. 수은주. 맞나요? 그러면 여기 대기압력의 단위인 이 수은주를 무엇으로 바꾼다? 이것도 킬로파스칼로 바꿔줘야 돼요. 단위를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더하기 하려면. 맞나요? 더하기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있나 보세요. 자, 1기압은 760 수은주고요. 그리고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이렇게. 그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수은주를 킬로파스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비례식을 세우는 거죠. 비례식. 자, 보세요. 760대 이게 지금 730이죠. 계기압력이. 760대 730은 그러니까 760 수은주일 때가 101.325kPa이잖아요. 그러면 101.325 대 X 이렇게 놓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비례식에서. 따라서 X는 760분의 730 곱하기 101.325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항을 곱한 거에서 이 760을 나눈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 97.3 정도가 돼요. 97.3kPa. 이게 계기압력입니다. 자,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대기압력이 101.3이고요. 그 다음 계기압력이 얼마예요? 97.3이죠. 이렇게. 그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절대압력 얼마 나온다? 절대압력 198.6kPa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 자, 다음 24번. 안찌름 100mm인 파이프를 통해 5m/s의 속도로 흐르는 물의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미닛인가?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유량을 구하는 거예요, 유량. 자, 유량을 구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s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미닛 분으로 물어봤죠? 이거 나중에 환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유량 Q는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입니다. Q는 AV. 이거 많이 보셨죠? Q는 AV예요. 자, 먼저 이제 배관의 단면적을 보시면 안찌름이 100mm라고 했어요. 안찌름 100mm.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의 제곱. 그럼 100mm를 미터로 환산시키면 0.1m인가요? 0.1m? 네, 0.1m의
제곱입니다.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여기에다가 유속은 5m/s네요. 5m/s. 이렇게 해서 AV, Q는 AV.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보세요. 이 값이 대략 0.0, 그다음에 3926 땡땡땡 얼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제곱미터/s죠. 기본적인 단위가.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초당이 아니라 분당으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냐? 자, 무엇을 곱해야 되겠어요? 바로 자 1분은 60초죠. 1분 60초. 그래서 여기는 60초 나누기 1분. 이걸 곱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같은 값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같은 값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60을 곱하는 거예요. 60. 여기에다가 6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당이 분당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대략 2.355 정도 됩니다. 2.355가 되고요. 이제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이제 분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네요. 2.355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 호주에서 무게가 20뉴턴인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뉴턴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약 몇 미터/s 제곱인가? 단 호주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2m/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공식을 이제 아셔야 되냐? F는 mg 이런 공식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공식입니다. 과학 시간에.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맞나요? 중력 가속도 F는 mg예요.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 가속도 얼마예요? 대표적으로 9.8m/s 제곱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무게는 뭐다? 중력 가속도에 뭐한다? 비례한다. 자, 질량은 일정하잖아요. 질량은. 맞나요?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고요. 무게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호주에서의 무게가 20뉴턴이라고 했죠? 20뉴턴. 자, 20뉴턴. 자, 20뉴턴.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무게는 19.8뉴턴이래요. 19.8뉴턴. 자, 이것은 자, 호주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9.82라고 했어요. 9.82.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냐? X.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향의 곱과 자, 외향의 곱이 같다. 그래서 X는 어떻게 해줘요? 내향끼리 곱하는 거예요. 19.8뉴턴 곱하기 9.82가 되고요. 이제 25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대략적으로 9.72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미터/s 제곱.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자, 유량이 분당 2세제곱미터이고 2000rpm에서 50m의 양정에서의 비속도는 530에서 560일 때, 자, 몇 단의 펌프인가? 자, 펌프의 단수를 물어본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바로 공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공식. 그래서 펌프의 비교 회전도입니다. NS. 펌프의 비교 회전도. NS는 N 곱하기 N분의 H의 4분의 3승. 0.75승이죠. 그리고 루트 Q. 이게 자, 펌프의 그 비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비속도.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자, 몇 단의 펌프인가? 펌프의 단수를 물어봤죠? 펌프의 단수는 바로 이겁니다. N. 스몰 n. 이게 펌프의 단수죠, 단수. 단수. 그래서 이 주어진 공식을 자,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형. 자,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은 제일 처음으로 자, 이 값이랑 요 비속도 있죠? 요거 두 개를 바꿔요,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도 돼요.
자, 바꿔주시게 되면 n분의 h의 4분의 3승은 자, 이 분모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ns분의 n 곱하기 루트 q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4분의 3승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걸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뭘 곱하냐? 양변에 3분의 4승을 곱해주는 거. 3분의 4승 지수로. 여기도 이렇게 3분의 4승.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맞나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n분의 h는 보세요. ns분의 n 루트 q. 자, 이거의 얼마라고요? 3분의 4승이라는 거죠. 3분의 4승.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바로 n이죠, n. 네.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수. 자, 역수를 취해 주는 겁니다. 역수. 자, 보세요. 역수를 취해 주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이쪽에 할까요? 자, 역수할 거예요. h분의 n은 이것은 ns분의 n 루트 q의 3분의 4승이 되겠죠.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역수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h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이 h를 곱해주면 이 h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여기 뒤에 곱하기 h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이 n만 딱 남는 거예요. n만. 그죠? n만.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제 지금 비속도가 530에서 560이래요. 그럼 두 가지로 계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비속도가 얼마일 때? 530일 때. 이거일 때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속도가 560일 때.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을.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ns, 자, 비속도가 530일 때를 계산해 보면 자, 보세요. n은 대입하시면 돼요. 얼마냐? 530분의 지금 회전수가 2000 rpm이죠. 2000. 그럼 2000 곱하기 루트. q는 유량이 지금 2잖아요. 2. 분당 2세제곱미터. 2, 1. 자, 이것의 3분의 4승 곱하기 양정이 50m예요. 50m.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5.36이 됩니다. 5.36. 5.36이면은 이거는 대략 몇 단? 6단짜리다. 예, 절상 하시는 거예요. 6단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비속도가 560일 때. 그러니까 비속도가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를 이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n이 560일 때면은 이제 아까 계산했던 식 있죠. 이 식에서 이 530 대신에 560만 넣으시면 돼요. 맞나요? ns 값만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560을 넣으시면 그 단수가 얼마 나오냐? 5.76 정도가 돼요. 5.76. 그럼 이때도 얼마예요? 이때도 6단이죠. 6단. 네, 6단. 그러니까 비속도가 530일 때도 6단. 비속도가 560일 때도 6단이죠? 6단. 그럼 결과적으로 이 비속도의 범위에서는 펌프가 몇 단이다? 6단짜리 펌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정답?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27번. 자, 지름 5cm인 구가 대류에 의해 열을 외부 공기로 방출한다. 이 구는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 내부에서 가열되고 있고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30도씨라면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약 몇인가? 네, 물어봤네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구가 있어요, 구가. 자, 이렇게 공 모양처럼 생긴 구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구고, 이 바깥에 있는 외부 공기예요, 외부 공기. 그런데 이 구는 지금 내부에서 50W의 전기 히터에 의해서 내부에서 지금 가열되고 있다라고 했죠? 내부에서 50W. 내부에서 가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 표면과 공기 사이의 온도차. 자, 온도차예요. 구와 이 외부의 온도차가 몇 도만큼 차이 나냐면은 30도씨만큼의 온도차가 생겼대요. 온도 차이가. 생겼을 때, 이것도 있네요, 지금. 구의 지름이 5cm다. 그럼 구의 지름이 5cm면 반지름. 자, 여기 갈까요? 반지름? 이쪽에.
구의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2.5cm인 거죠. 예, 지름이 5cm니까 반지름은 2.5cm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대류열 전달계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대류열 전달계수. 그래서 이 Q는 대류에 의한 열량 Q는 저 얼마냐? K 곱하기 A 곱하기 그리고 T2 마이너스 T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하실 거냐면은 바로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대류열 전달계수 K. 뭐 교재에는 뭐 H라고 표시했는데 뭐 차이는 없어요. 자, 이 K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K는 A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분의 열량 Q가 되는 거죠. 열량. 자, 그럼 먼저 여기 면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서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의 어때요? 건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에요. 바로 얼마예요? 4파이 r제곱이죠. 이거 남기하셔야 됩니다. 예,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제곱이에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건 이 구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요. 자, 대입해 볼게요. 4파이 곱하기 지금 반지름이 2.5cm. 근데 여기서 반지름의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니까 0.025가 되겠죠. 0.025의 제곱입니다. 이게 구의 그 면적이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T2-T1 이것은 온도 차예요. 구 표면과 공기열고의 온도 차 몇 도씨? 30도씨만큼 차이가 나네요. 30도씨 온도 차. 그다음 열량은 얼마? 50W라고 했네요. 50W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대략적으로 21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대류열 전달계수 얼마다? 2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28번. 자, 베르누이의 정리가 적용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자, 베르누이의 정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어떤 기본적인 원리냐? 이 베르누이의 정리는 이상유체라고 하는 요 이상유체라는 가정하에, 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유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보기를 보세요. 압축성의 흐름이다. 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되는 임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다. 자, 그래서 이상유체. 자, 이상유체입니다. 이상유체에 대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기 1번에 압축성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 베르누이의 정리가 자, 적용되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압축성의 흐름이 아니라 뭐예요? 비압축성 흐름이죠. 비압축성 흐름. 이게 돼야 돼요. 아시겠나요? 압축성 흐름이 아니라 비압축성 흐름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맞고요.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이상유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되는 임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 압축성 흐름이 아니라 비압축성 흐름이 돼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자, 절대 온도와 빛 최적이 각각 TV인 이상기체 1kg이 압력 P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자, 가열되어 절대 온도가 6T까지 상승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압력이 P로 일정하다라고 했죠. 압력이 지금 일정하대요. 압력이 일정하대요. 자, 이거 어떤 과정이에요? 바로 정압 또는 등압 과정인 거죠. 예, 지금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정압 과정.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 V1분의 V2는 바로 T1분의 T2. 자,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예, 비체적, 그리고 이거는 절대 온도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절대 온도가 T에서 6T까지 상승했죠. 그러니까 T1이 T인 거고 T2가
6t인 거예요, 6t.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v1 곱하기 t분의 6t가 되죠. 그러면 v2는 v1의 몇 배다? 6배다. 맞나요? 6배. 그래서 결과적으로 v2는 v1의 몇 배다? 6배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 이상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 이건 절대일을 말하는 거죠. 바로 뭐예요?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인 거죠. 이렇게. 맞나요?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 돼요. 그래서 P 곱하기, 자, V2가 6 곱하기 V1이죠. V1의 6배라고 했죠. 그러면 6V1 마이너스 V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5 곱하기 V1이 되잖아요. 빼면 5 곱하기 V1. 따라서 이 5가 앞으로 나가면 5 곱하기 P 곱하기 이제 V가 되는 겁니다. 5PV. 이게 이상기체가 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30번. 자, 카르노 사이클이 800켈빈의 고온 열원과 500켈빈의 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한다. 이 사이클에 공급하는 열량이 사이클당 800kJ이라 할 때 한 사이클당 외부에 하는 일은 약 몇 킬로줄인가? 이것도 공식만 좀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당 외부에 하는 일, W는 자 얼마냐? 자 공식이니까 QH 곱하기 1 마이너스 T죠, T. 절대 온도 TH분의 자, TL이다. 자, 이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이클당 외부에 하는 일의 양이죠. 자, 여기 보실게요. 지금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이클에 공급하는 열량이 사이클당 800kJ이라고 했죠?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열량 800kJ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뭐예요? TH는 고온, 요 하이, 이거 L은 로우죠, 저온. 이건 고온이고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저온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고온, 800켈빈의 고온 열원. 800켈빈이 분모로 가는 거고요. 저온, 500켈빈의 저온 열원이 TL, 500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한 사이클당 외부의 한 일은 약 300kJ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31번.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자, 보기를 보시면, 자, 점도계, 여러 가지의 점도계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회전 원통형 점도계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1번, 세이볼트 점도계, 2번, 오스왈트 점도계, 3번, 레드우드 점도계, 4번, 맥마이클 점도계. 자, 보기 중에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4번이죠. 맥마이클 점도계. 이겁니다. 맥마이클 점도계가 바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있죠. 이거 말고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스토머 점도계. 네, 스토머 점도계도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 1, 2, 3번 있죠. 1, 2, 3번 이 점도계는 어떤 걸 이용해 준 거냐면은 하겐 포화젤 법칙. 자, 이것은 하겐 포화젤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이볼트, 오스왈트, 레드우드. 이것은 하겐 포화젤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맥마이클 점도계, 그리고 스토머 점도계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자, 에너지선에서 수력 기울기선을 뺀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에너지선에서 뭐다? 수력 기울기선을 뺀 값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하나의 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수평 배관. 수평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자, 가정을 할게요. 수평 배관. 자, 여기가 지금 1번 지점이고요.
자, 여기가 2번 지점으로 놨을 때, 자, 이걸 갖다가, 자, 에너지선과 수력 기울기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요게. 자, 지금 요게. 자, 요게 지금 에너지선이에요, 에너지선. 여기 에너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번과 2번을 딱 비교했을 때, 자, 어디에서가 속도가 더 빨라요? 속도는 2번이 더 빠르겠죠? 이 관이 더 좁기 때문에 2번이 더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요 사이 있죠? 여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속도 수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빠르죠. 2번, 1번보다. 더 좁으니까. 근데 속도 수도와 압력 수도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이 압력 수도죠, 압력 수도. 압력 수도. 여기가 더 작죠. 왜냐면 속도 수도가 크면 클수록 압력 수도는 더 작아요. 응? 여기 압력 수도예요. 압력 수도.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은 서로 수평이죠, 지금? 수평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바로 얘가 뭐가 돼요? 위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위치 수도. 위치 수도. 그때 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요 선이 에너지선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수력 기울기선이에요. 수력 기울기선.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수력 기울기선에서 속도 수도만큼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에너지선이 나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수력 기울기선에서 속도 수도만큼 더하면 뭐가 된다? 에너지선이 된다. 맞나요? 그래서 에너지선에서 수력 기울기선을 빼면 뭐가 남아요? 속도 수도가 남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만큼 이게 남는 거잖아요. 이게 뭔데요? 속도 수도예요, 속도 수도. 그래서 정답은 2번 속도 수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선은 수력 기울기선에서 속도 수도만큼 더 위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일반적인 배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주 손실에 속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주 손실은 주 배관. 자, 주 배관에서 직배관, 주 배관에서의 손실을 이제 주 손실이라고 해주고, 이게 아닌 주 배관에서의 손실이 아닌 나머지 손실들을 다 뭐라고 해요? 부차적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 배관이라고 하는 직관에 의한 손실을 말하는데, 자, 보기를 보세요. 자, 직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다. 직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 손실이에요, 이게 주 손실이고요. 그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 파이프 입구와 출구에서의 손실, 단면의 확대 및 축소에 의한 손실, 그 다음 배관 부품에서의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부차적 손실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직관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을 이제 우리는 주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 손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직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지름 40cm인 소방용 배관에 물이 80kg/s로 흐르고 있다면 물의 유속은 약 몇 m/s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소방용 배관에 물이 80kg/s. 80kg/s?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질량유량이죠, 질량유량. 이게 질량유량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M바죠, M바. 예, 질량유량. 그럼 여기서 질량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M바는 AV rho죠. AV rho. 그러니까 질량유량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질량유량은 최적 유량에다가
최적 유량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예요, 밀도를. 근데 여기서 최적 유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AV잖아요, AV. 네. 그래서 질량 유량은 최적 유량 AV에다가 밀도를 곱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질량 유량이라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유속이 얼마나 유속? 여기 있죠, 유속, V. 네, V를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V는, 자, 유속 V는 A 곱하기 로우분의 M 바가 되겠네요. 이 식을 변형해주면, 예, 유속 V는 A 로우분의 M 바가 돼요. 그럼 문제 나온 것들을 대입만 잘 하시면 되겠죠, 대입만. 자, 먼저, 배관의 단면적. 지금 지름이 40cm라고 했죠? 배관의 지름이.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40cm는 0.4m네요. 0.4의 자, 제곱이 되죠. 이건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곱하기, 자, 이거 뭐예요? 밀도. 지금 물이죠, 물. 물의 밀도.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 물의 밀도는 1000이죠, 1000. 1000kg per 세제곱미터. 예? 예,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질량 유량이 이겁니다. 80kg per sec. 여기 80kg per sec.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보세요.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대략 0.64 정도가 나오네요. 0.64 단위는 미터 per sec. 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35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1m, 폭 2m인 곡면 AB에 작용하는 물에 의한 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과의 비는 얼마이냐?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구하는 거죠. fx분의 fy.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fx. 이거는 fy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그 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fx를 먼저 구해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 그러니까 지금 이 AB, 이게 수문인데, 수문이 이런 식으로, 자, 곡면으로 되어 있어요. 곡면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휘어져 있고요. 지금 이 수문의 폭이 2m래요. 그러니까 2m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폭이 2m예요, 2m. 폭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폭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수평으로 받는 힘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은 지금 이게 수문이죠, 수문. 수문을 이렇게 자,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 그때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자, 수문을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투영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투영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이 fx는 어떻게 구하냐? 수평 분력이죠, 수평 분력. fx는 자, 어떻게 구하냐? 바로 감마 HA로 구하는 거예요. 감마 HA. 이런 식으로. 그럼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안에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고요. 요 H라고 하는 거는 이 수면에서 이 수문의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이 수직거리가 요게 H예요. H. 아시겠죠? 수문의 중심까지의 거리, 수면에서. 그리고 A는 이 수문의 면적이죠, 면적. 그러니까 이 수평 투영했을 때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물의, 지금 뭐라고요? 물의 비중량 9.8 kN per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H는, 지금 이게 1m니까 1m의 딱 절반, 0.5m 곱하기, 자, 면적은, 자, 이게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의 이 면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수평으로 딱 투영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1m잖아, 1m. 여기 1m. 그리고 폭이 2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m예요. 이게 수평으로 투영했을 때. 그러면 이때의 수문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1 곱하기 2가 되죠, 이렇게. 되나요? 이게 수평 분력. 이게 수평 분력을 지금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분력, FY를 구해볼게요. 수직 분력. FY는 감마 V죠. 감마 V. 감마는 물의 비중량, V는 최적. 이 최적을 말하는 거예요. 최적. 그러면은 이 감마는 이제 물의 비중량 똑같잖아요. 9.8 kN per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은 지금 이게
자, 곡면으로 되어 있죠, 곡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받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곡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4분원. 그러니까 원을 4개로 분리했을 때 그때 중에 하나.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곡면, 이렇게. 이 곡면. 맞나요? 이렇게. 그러면 자, 앞에서 바라다 봤을 때의 면적은 이거예요, 이거. 이 면적. 이 면적에다가 지금 폭이 2m라고 했으니까 이 안쪽으로 2m. 이렇게. 안쪽으로 2m만큼 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그렇죠? 그때 이 최적이 바로 이 V예요. 그럼 이 최적을 구하려면 이 면적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이 폭을, 이게 폭이 2m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이 면적에다가 이 폭 안에서 들어간 거 2m만큼을 더 곱해주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최적이죠, 최적.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보냐, 이 면적은. 지금 이 수문의 반지름이 1m라고 했죠. 여기 1m. 여기가 1m죠. 1m.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1m인 거예요. 1m. 자, 그럼 여기 이 원의 넓이 중에 몇 분의 몇? 4분의 1이죠.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럼 얼마다? 파이 곱하기, 해보세요. 지금 어디냐? 여기 이 면적. 요 면적이에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거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4분의 1이라고요.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라고요? 폭 2m. 2m.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최적 V라고, 최적.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여기에다가 폭 2m. 네, 이걸 곱한 거예요. 이게 최적이라고, 최적. 이렇게. 그때 fx분의 fy를 구하래요. fx분의 fy. 그러면 결국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비중량은 서로 약분되겠죠? 약분되겠죠?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자, 보세요. fx분의 fy다. 자, 간만을 약분했어요, 이미. 약분해버렸어요. 그럼 남는 건 뭐야? ha분의 v만 남는 거죠. ha분의 v. 자, 넣어볼게요. 자, 여기 HA잖아요. 0.5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V는, 이게 V죠. 파이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네? 이게 최적. 그럼 여기서 약분할 건 약분해보세요. 뭐 2 약분 되죠. 약분 되죠? 자, 0.5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응?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요. 거의 2만 남겠죠. 2. 그죠? 그럼 결과로 남는 거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fx분의 fy는 얼마다? 2분의 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1번. 자, 다음 36번. 이상기체의 정합비열 CP와 정적비열 CV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상기체상수이고 K는 비열비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합비열이 나왔고요. 정적비열이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합비열 CP가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어때요? 더 커요. 아시겠죠?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기체상수. 기체상수는 뭐냐? 정합비열에서 정적비열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랑 똑같냐? n분의 r 바와 똑같다는 거죠. m은 이제 분자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기체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식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비열비, K가 비열비라고 했죠. 비열비. 그래서 비열비라고 하는 것은 정합비열분의 정적비열분의 정합비열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열비가 1보다 큰 거예요. 왜? CP가 CV보다 크니까 이 비열비는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세요. 자, CP는 CV의 2분의 1이다. 이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CP는 CV보다 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CP가 CV의 절반이라고 있으니까 1번 틀린 거죠. 그다음 2번. CP가 CV보다 작다. 반대로 되어 있죠? 정합비열이
정적 비율보다 큽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정합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이 R이다. 어때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는 정합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뺀 값입니다. 이게 한 번에 맞죠. 4번은 둘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비열비는 CV분의 CP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입니다. 3번이 맞는 거예요. 이 관계 이거 좀 암기하시면 좋겠죠. 이거. 자, 그 다음 37번 문제 보세요. 37번. 자, 유량 분당 2세제곱미터, 전향정 25m인 원심 펌프를 설계하고자 할 때 펌프의 축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펌프의 전 효율은 0.78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는 거죠. 펌프의 축동력이에요. P는 2타 부대 감마 QH죠. 이렇게. 네, 이게 축동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동력, 이 수동력을 효율로 나눠준 게 축동력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축동력에다가 뭐 해주면? 예. 전달계수만 곱해주면 이건 전동력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축동력 구하는 거니까 요 K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K 생략. 자, 그리고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 예?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면, 자, 보세요. 자, 펌프의 전 효율이 0.78이라고 했어요. 0.78. 0.78분의, 요거는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제 물의 비중량. 그 다음에, 자, 유량은 분당 2세제곱미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량의 단위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계산하셔야 돼요.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 여기는 2세제곱미터 퍼 1분은 몇 초? 60초.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줘야 돼요. 60으로. 그리고 곱하기 전향정 25m입니다. 25m.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펌프의 축동력은 대략 10.47 정도가 나오네요. 10.47 킬로와트.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38번. 자, 유체가 평판 위를 U 얼마예요? 500y-6y 제곱의 속도 분포로 흐르고 있다. 이때 y는 벽면으로부터 측정된 수직거리일 때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제곱미터인가? 단 점성 계수는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전단 응력을 구하는 겁니다. 전단 응력.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유체가 어떤 평판 위를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니까 평판 여기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평판이에요, 평판. 유체가 여기를 흘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디냐? 이게 벽면입니다, 벽면. 벽면인데, 자, 어떠한 속도 분포로 흐르냐? 속도 분포가 UY가 되겠죠, 속도. UY는 이거예요. 500y-6y 제곱. 자, 이러한 속도 분포로 이제 유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y라고 하는 건 뭐냐? 벽면으로부터 측정된 수직거리. 그게 y래요. 이거. 이게 지금 y미터라는 거예요. 여기 벽면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을 물어봤죠.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이 얼마냐? 그러면 뭐냐? 벽면이라고 했으니까 벽면에서는 y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0이죠, 0. 벽면이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없잖아요. 벽면이니까. 그러니까 y의 값이 0이라고 0. 벽면에서는. 맞죠? y는 0. 자, 그럼 보세요. 자, 전단 응력 구하는 거예요.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은 μ 곱하기 dy, du죠. 네?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뭐다? 속도 9배. 이거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점성계수 나왔어요.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이건 뭐냐? du. 이게 속도 함수죠, 속도. 속도 함수예요. 이 속도 함수를 y에 관해서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을 y에 관해서 뭐 해준다?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미분이.
예를 들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다. 이거를 자 미분해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제곱이 앞으로 가니까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미분. 이게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 공식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y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잘 보세요. 500y는 뭘로 돼요? 500y는 500이 되죠. 500. 그러니까 이거 x가 사라진 것처럼 500y를 미분하면 y가 사라지고 500이 돼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얼마 돼요? 요 제곱이 앞으로 곱해지니까 12y가 된다고 이렇게 12y. 자, 그런데 지금 벽면에서의 전단 응력을 물어봤잖아요. 벽면에서는 y가 얼마라고요? y가 0이라고 0. 자, y에 0 집어넣어 보세요. y에 0 집어넣으면 이건 없는 값이죠. y에 0 집어넣으면 이게 y는 0이라고 y는 0. 벽면에서. 그러니까 이 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없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이것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것만. 이건 0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0.7이 나옵니다. 0.7 뉴턴 퍼 제곱미터. 전단 응력.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자, 다음 39번을 보실게요. 자, 비중이 0.85이고 동점성계수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기름이 직경 10cm의 수평 원형관 내에 20L/s로 흐른다. 이 원형관의 100m 길이에서의 수두 손실은 얼마냐? 단 정상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수두 손실, 손실 수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손실 수두. 그럼 손실 수두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자, 어떤 공식을 아셔야 되냐면은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손실 수두 H는 EGD분의 FL V제곱. 이 공식 이용하셔야 돼요. 손실 수두. 자, 원형관 100m 길이에서의 뭘 구하라고요? 손실 수두를 구하라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들을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 값들. 자, 지금 직경 나왔죠. 요거 D. 이건 알고 있는 거죠. D값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원형관 내에 자 초당 20L로 흐른대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 이건 유량이죠. 유량. 유량 Q를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원형관의 100m 길이, 그러니까 관의 길이가 나왔어요. 관의 길이가 이거죠. L.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값은 이거 알고 있고요. 이건 어차피 중력 가속도 이거 알고 있죠. 이렇게 중력 가속도. 그럼 문제는 뭐냐? 바로 관 마찰 계수와 속도만 알면 돼요. 그럼 손실수도 구할 수 있죠. 이 F와 V제곱만 알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럼 V를 먼저 한번 볼까요? V, 유속. 자, 보세요. 자,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Q는 AV.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유속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V는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단면적은 얼마예요? 지금 직경이 10cm라고 했죠? 직경이.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1m의 제곱이 돼요. 4분의 파이 d제곱. 그 다음 유량은 지금 여기서 자, 유량의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퍼 세크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리터 퍼 세크로 나왔어요. 즉, 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라는 거죠. 세제곱미터로. 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1세제곱미터가 얼마죠? 1000리터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예요. 그러면 20리터는 얼마? 20리터. 2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얼마 나온다? 0.0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20을 넣으시면 안 돼요. 단위 바꿔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유속은 대략 2.55 정도가 됩니다. 2.55 m/s.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계산한 걸 이용해서 어떤 걸 구한 거예요? 요 V의 값을 우리가 지금 구한 거예요. V의 값. 이거 구했어요. 이제 뭐예요? 관 마찰 계수. F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관 마찰 계수 F는 R2분의 64예요. 이거. 그죠? F는 R2분의 64. 근데 지금 이거 레이놀즈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러 가지 공식을 지금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자, 레이놀즈수는 뮤분의
dv low죠. 예? 레이놀주스 구하는 공식이에요. 뮤분의 dv low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동점성계수. 지금 이 뮤는 점성계수예요. 점성계수. 점성계수. 그런데 이 동점성계수는 어떻게 구하냐? 뉴죠, 뉴. 뉴. 자, 동점성계수는 로우분의 뮤잖아요. 로우분의 뮤. 그러니까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점성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여기 뮤분의 로우 있죠, 이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뉴분의 dv. 이렇게 바뀐다고요. 예. 그래서 레이놀주스를 구하는 게 이 공식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계수가 나왔을 때는 이 공식 쓰면 되고요. 동점성계수가 나왔을 때는 이걸 쓰시면 돼요. 동점성계수. 그래서 여기 R2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뉴분의 dv 분의 6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다시 하려면 정리해보면 dv분의 64 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실 거예요. F.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하셔도 돼요. 계산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직접 해버릴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대입할 거예요. 2GD 분의, 자, F 대신에 이걸 넣는다고요? 그러면 dv분의 64 뉴가 돼요. 뉴. 그 다음에 L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정리 좀 해보죠.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자, 여기 V랑 요 V가 약분되겠죠. 맞나요? 똑같은 유속이니까 약분됐어요. 그 다음 요 2하고 64 약분되죠. 32. 이렇게 32.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뭐가 되나 보세요. 요 D가 밑으로 내려와요. 분모에 있는 거니까 G 곱하기 D 제곱분의 32 뉴 곱하기 L 곱하기 V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은 이제 수도 손실, 예, 손실 수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자, 계산 대입해 볼게요.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단위 생략할게요. 9.8 곱하기 직경이 10cm니까 0.1m예요. 0.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32. 그 다음 동점성계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길이, 관의 길이 100m 그리고 유속 2.55m/s. 2.5.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25 정도가 나옵니다. 25. 그래서 수도 손실은 25m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에 정답인데요. 2번. 자,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영하 10도씨 6기압의 이산화탄소 10kg이 분사 노즐에서 1기압까지 가역 단열 팽창한다면 팽창 후의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이산화탄소의 비열비는 1.289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가역 단열 팽창입니다. 가역 단열 팽창 이 과정일 때 팽창 후의 온도가 몇 도씨가 되겠냐? 이걸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단열 변화 시에 자, 그때 공식이에요. 자, T0분의 T는 바로 뭐예요? P0분의 P. 이거의 몇 승이냐? 바로 K분의 K-1승이죠. 네, 이게 뭐예요? 단열 변화. 단열 변화 시의 온도와 압력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단열 변화 시의 온도와 압력의 관계. 자,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팽창 후의 온도를 물어봤죠. 팽창 후의 온도니까 바로 요 T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T0는 변화하기 전, 그리고 이거 첨자가 없는 거는 변화 후, 팽창 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T는 T0 곱하기 P0분의 P의 K분의 K-1승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T라는 값은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럼 T0가 지금 몇 도냐면은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 플러스 몇 도? 영하 10도. 그쵸?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P0 몇 기압? 6기압. 6기압에서 몇 기압까지? 1기압까지. 그러니까 P0가 6기압이 되는 거고요. P가 1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단위가 똑같으니까 굳이 이거를 뭐 단위 변환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비율을 말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비열비가 1.289니까 1.289분의 1.289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K의 값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T의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176켈빈이 나와요. 176켈빈.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섭씨 온도로 물어봤죠? 섭씨 온도로.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한 거는 바로 이 켈빈 온도, 절대 온도를 구했잖아요. 176은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이다. 그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계산하면. 그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영하 97도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하 97도씨.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의 정답이 있겠습니다.